네, 시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우니까요.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있고요. 전임 시장님 흔적지우기가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왜 임기 사실 1년밖에 안 되는 시장님이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것도 사실 시장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오해를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른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됐던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당초에 표방했던 대로 동네 단위의 정이 흐르는 그런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효율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바로잡기 위한 예산을 좀 그것도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했더니 저는 그런 단체들을 이제 기득권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민단체를 표방한 기득권 단체들이 지금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것이 마치 민관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민을 대표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아마 일부 민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본인들이 자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방금 전에 한 달 내로 발표될 감사 내용의 일부가 우리 열심히 이 사업을 연구해 주신 의원님에 의해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의 일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매우 분노하실 겁니다. 일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되는데 그 사업 효과를 극히 일부의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기득권 단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참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꼭 해야 될 중간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3년 단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단위로 제대로 된 평가가 과연 있었느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시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개선에 적극 나서기 힘든 사실상의 행정 환경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내가 이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서울시의 공무원 노조에서 뜻밖에도 환영 성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처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부당함을 보면서, 부당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정의감이 적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요즘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기존에 본인들이 받았던 예산을 그대로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성명도 나오고 또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께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소득의 일부를 본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그런 외침을 동의하고 계시는가? 이 점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한 반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도 예산에 다 담지는 못해서 그중에 아마 절반 정도가 예산으로 확보가 되실 겁니다. 그분들 원하던 대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공동체성 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각박한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울 전역의 중간 지원 조직들을 전부 위탁을 하고 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운영이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시민사회 영역은 공공이 어떤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 공동체성 강화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시민사회 영역의 눈으로 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어떤 분은 일부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단체,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단체가 지자체나 정부 돈을 받는 것을 매우 극도로 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너무도 쉽게 정부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권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나 언론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한다. 흔히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과연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런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것도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단체라면 정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자제하고 또 꼭 필요해서 자금을 받았다면 그 어느 단체보다도 회계를 투명히 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들은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저도 부지불식간에 처음에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는 깊이 송구스럽다. 정말 죄송하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 사기를 진작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시민단체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작업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야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단체와 이런 기득권 단체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네,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LH 사태가 가장 뜨겁던 지난 선거에서 우리 사회 공정을 바라는 2030 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2030 세대들의 민심은 특정한 그룹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정서울을 내걸으셨습니다. 공정서울과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이른바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기득권 단체들이 어떻게 서울시의 행정과 연관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울시의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을 전유해 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업들이 전임 시장님과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고 제안받은 시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또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을 하던 그 단체의 장들이나 활동가들이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당 부서의 장으로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본인들이 몸담았던 단체의 그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서울시의 예산이 다시 또 그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그 단체들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그 사업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전유하고 이런 현상을 만약에 2030 젊은이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분류하지 않겠는가. 천만 서울시가 운영됨에 있어서 그분들보다도 더 그와 유사한 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탁받거나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를 하고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과연 공정사회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세계 속의 서울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이냐 하는 길목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의원님